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모티브를 연결해서 만드는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배색하는 재미가 있고 또 도톰한 실로 모티브 8장을 금방 뜰 수가 있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초보자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 사이즈는요, 이 모티브 한 장이 13.5cm, 옆판까지 더해서 완성을 했을 때 가로 세로 29cm 정도가 됩니다. 핸들은 원하는 길이로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겨울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옷이 두껍기도 하고 패딩에서 흘러내리기도 해서 숄더백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당한 길이의 토트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 종류와 손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번에 로프얀이라는 예쁜 실을 발견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가방 만들 때 마크라메 실, 체이니 코튼 같은 실 많이 써보셨죠? 굵기와 연사 방식이 거의 같은 느낌인데요. 이 로프얀은 울 소재에 네프가 섞여서 좀 더 겨울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실이에요. 바늘은 6호 사용했고요. 가방이니까 좀 탄탄하게 평소보다 촘촘한 느낌으로 떴습니다. 배색에 3가지 컬러가 들어가는데요. 한 볼 한 볼 하고 바탕색이 2볼인데 이게 딱 맞거나 약간 모자라게 될 수 있어서 여유분이 필요한데요. 90g 한 볼씩을 더 넣으면 조금 쓰고 거의 다 남거나 아니면 그냥 새 거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가지 컬러는 이렇게 여유분을 더 감아서 이제 혹시 모자랄 경우를 위해서 소분해서 패키지에 넣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각 단마다의 상세 사이즈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대로 좀 텐션을 비슷하게 맞추면서 해보시면은 실 부족하지 않고 탄탄하게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서 기호도안 설명서와 여유분을 소분한 실, 그리고 나무 단추까지 세트로 구성된 패키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모티브 시작해 볼게요. 1단에 들어가는 컬러는요, 패키지에서 2볼 들어있는 컬러 있죠? 그걸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1단에 들어가는 색이 4단, 이 모티브의 바탕색 있죠? 그걸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가방 전체에서도 옆면에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 색이에요. 그게 1단에 들어갑니다. 매직링으로 시작하고요. 평소 사용하시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요. 꼬리실 길게 안 남기셔도 되고 바늘이 실의 밑으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서 비틀어요. 비틀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위쪽에 있던 실자락이 위에 오게 이렇게 겹쳐지죠.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바늘이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리고 걸어서 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거는 거죠. 걸고 빼기. 이게 이제 코바늘 시작할 때 항상 맨 처음에 하는 방법이죠. 얘를 당겨서 이렇게 오므리면 매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기 전에 이 링 안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단을 뜨면 나중에 당겼을 때 이렇게 매듭이 있으면서 꽉 오므라져서 이제 매직링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으시고 바늘이 실의 밑에 비틀면서 내려와서 이 링을요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지금 실도 좀 굵은 편이고 여기 1단에 들어갈 코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좀 넓어야 뜨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걸어서 빼기, 그리고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묶어진 매듭 2가닥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은 1가닥이죠. 이 상태에서 이 링 안에다 뜨는 거예요. 기둥코 3개 세우고요. 한길 긴뜨기를 링 안에 뜹니다. 이때 기둥코 옆에 바짝 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요거를 한 코로 칩니다. 한길 긴뜨기에 2코 모아뜨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슬 2개를 뜨고요. 한길 긴뜨기에 2코 모아뜨기 보세요. 감아서 들어갔다가 실 걸고 나올 때 이때 바늘 굵기의 2배 이상 요 정도 들어주세요. 네, 요 정도 크기 들어주시고 걸어서 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완성으로 두고 한 번 더 걸어서 들어가는 거죠. 감아서 들어갔다 나올 때 앞에 거를 조금 더 들어주세요. 요 정도. 그리고 걸어서 2개를 뺍니다. 그러면 바늘에 고리 3개가 걸려 있어요.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요게 한길긴뜨기의 2코 모아뜨기죠. 네.
이렇게 됐고 또 사슬 2개 해서 요 모아뜨기를요 8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이 3번째 거죠. 근데 요 모아뜨기 할 때는요 평소 한길긴뜨기 뜨던 그 길이보다 약간 여기 밑에를 조금 더 들어서 좀 길게 빼주시는 게 이렇게 모아뜨기의 모양이 예쁠 거예요. 요게 너무 짤막하게 막 너무 당겨서 바짝 이렇게 바늘이 붙은 상태에서 걸어서 빼려고 그러면 뜨기도 어렵고 모양이 이렇게 예쁘지 않을 거예요. 좀 꽃잎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요 정도 크기로 해서 지금이 하나, 둘, 세 번째죠. 8개 만듭니다. 뜨면서 요 고리가 링이 너무 커도 뜨기가 불편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예쁘게 뜨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크기를 약간 줄여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묶어진 매듭 있잖아요. 요거 매듭 그대로 이렇게 두고 뜨면서 요 실자락이 같이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링 안에 이 실이 이렇게 2겹이 들어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막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안 돼요. 매듭 그대로 두고 감싸면서 뜹니다. 8개가 되면 요거를 실을 당겨 보시면요. 이제 요게 코수가 많기 때문에 가운데 구멍이 완전히 없게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꽉 이렇게 잘 당겨주세요. 최대한 당겨서 구멍이 없게. 네, 요 정도. 딱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슬 2개 했죠.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하는데 이 기둥코를 코로 찌지 않죠. 모아뜨기이기 때문에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매직링을 해서 꽉 당기기는 했지만 저는 여기서 바로 자르지 않고요. 그래도 혹시 뭔가 안에서 이렇게 매듭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매직링을 알려드리면 이게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풀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요거 한 번 더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지금 빼뜨기 할 때요. 여기 바늘 등에다 이렇게 같이 얹어 놓으세요. 올려놓고 빼뜨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딱 끼워지죠. 이렇게 해서 다음 단 뜰 때 놓고 좀 감싸서 한 번 더 돌려주시면 이게 절대로 빠지지 않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매듭 짓고 실을 자르는 거예요. 실 막 길게 안 남기셔도 되고요. 요 정도. 네. 하면 여기가 이제 꽉 이렇게 묶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이 두껍기 때문에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다음 단을 뜨면서 감싸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일단 떴을 때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은요, 저는 4cm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작으면, 전체적으로 일정하면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 가방 사이즈가 샘플보다 작아질 거라는 거 좀,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패키지일 경우에는 혹시 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손땀 그대로 계속 간다면, 실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1단을 떴을 때 4cm 정도가 나오는 요 텐션에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2단에 오는 색깔은요. 요거 모티브의 테두리에도 요 색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패키지마다 이제 색깔이 또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실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모티브의 테두리에 들어갈 색깔 그게 지금 2단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단마다 실을 자르면서 계속 색을 바꾸면서 우리가 뜨잖아요. 그때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만 하면 여기 매듭이랑 이런 꼬리실이 한쪽으로만 계속 뭉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골고루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작점을 좀 돌려서 다른 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뭐 이 실을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요 정도 반 바퀴 정도 돌아갈 정도 여유분 있으면 되고요. 이제 여기 모아뜨기 사이에 여기 사슬 2개 했던 부분 있죠? 거기 큰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서 실 걸고 나와서 하나, 둘, 셋 뜨고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이렇게요. 그리고 사슬 2개. 그리고 다음 칸에 가서 이제 보통은 요렇게 밑에 단하고 색깔이 다를 때는 요 꼬리실을요. 여기서 감싸지 않고 위로 제가 넘겨주면서 그렇게 뜨거든요. 블랭킷 같은 거 만들 때는. 근데 지금 이 가방은요. 요게 실도 굵고 틈새가 별로 넓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가면서 지금 감싸도요. 별로 티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뜨면서 이렇게 놓고 감싸고 요 실도 감싸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실들 요렇게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감싸면서 뜹니다. 감아서 이제 다음 칸에다가 넣고 나와서 이렇게 두 코 모아뜨기를 칸마다 2개씩 해서 이제 원형이 커져야 되잖아요. 사슬 2개 뜨고 모아뜨기가 또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 2개 빼고 감아서 들어가고 실 가지고 나왔을 때 여기 앞에만 좀 들어주는 거예요. 요 정도. 네. 그래서 2개 빼고 걸어서 다 빼고 이렇게. 그리고 사슬 2개 하고 다음 칸으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요. 처음에 시작했던 칸에 문이 하나 들어있죠. 그 칸에 마지막에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에서 요 두 코 모아뜨기 무늬가 16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부터 요 칸에다가 2개 뜨고 이렇게 가도 뭐 상관없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만 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 더 이렇게 넣어서 총 16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도 사슬 2개 하고 빼뜨기는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에다가 찔러서 빼뜨기. 그리고 여기서 굳이 이렇게 매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듭하면 또 이게 실이 두꺼워서 여기 두꺼워지잖아요. 그냥 요 상태에서 잘라도 다음 단 뜨면서 감싸면서 뜨기 때문에 요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요게 좀 더 깔끔한 것 같네요. 매듭 없이 그냥 요렇게. 2단까지 떴을 때 크기 한번 재보면요. 원지름 7cm 나왔습니다. 3단에 들어갈 컬러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느낌으로 골라주시고요. 얘는 지금 여기 모티브 3단에만 한 줄만 들어가고 나중에 핸들 부분에 좀 색을 좀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끝났으니까 반대편에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서요. 실 걸고 나와서 3단은 모아뜨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한길긴뜨기예요.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2개. 모아뜨기 아니고 그냥 일반 한길긴뜨기입니다. 2개 빼고 2개 빼고 이렇게. 그래서 기둥코 포함 3코 됐어요. 그리고 다음 칸 갈 때 사슬 하나.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가서 이렇게 넣고 요 실은요. 이렇게 지나가는 틈새로 약간 보일 수 있는데 약간 뒤쪽으로 지나가게 이렇게 놓고 감싸면서 떠주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생긴 꼬리실은 뜨면서 정리가 다 되죠. 이렇게 3개 하고 사슬 하나. 칸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뜹니다. 마지막에 여기 기둥코에다가 빼뜨기 할 건데요. 사슬 하나 좀 바짝 당겨서 사슬 하나 딱 해주시고 요 사슬이 느슨하면 요 틈새가 너무 벌어지면 또 안 예뻐요. 네, 요 사슬은 좀 바짝 당겨서 해주시고요. 기둥코 요거 사슬 3개 중에 맨 위에 거 찾으시고요.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V 모양입니다. 그 V 가운데를 갈라서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바늘 등에 이렇게 꼬인 거 2가닥이 같이 걸리죠. 이렇게 했을 때 당겨도 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늘 찔러서 걸어서 그대로 다 빼기.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실을 자릅니다. 다음 4단은요. 이제 요 동그란 모양이 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4군데 모서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2길긴뜨기로 뜨는 거고요. 지금 색깔은요. 1단에 들어갔던 컬러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되고 여기 그 전 단에 사슬 떴던 부분 있죠? 요 틈새. 여기로 사슬코 가를 필요 없죠. 크게 이렇게 감싸서 들어갑니다. 하고 걸고 나와서 기둥코를 사슬 4개를 세워요. 2길긴뜨기 할 거니까요. 사슬 4개. 그리고 2번 감아서 넣고 나와서 2개씩 2개씩 이렇게 빼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좀 긴 코가 생겼죠? 그리고 요 실은요. 이번 단에서는 이렇게 놓고 가면 사이사이 틈새로 보여요. 얘가. 그래서 위쪽으로 보내줄 거거든요. 지금 뜨면서 끼워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가 잘 돼요. 2번 감아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요거 걸어서 빼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뺐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감싸졌죠. 그 다음 걸어서 뺄 때 요 실을요. 여기다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요 뜨고 있는 실자락과 바늘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고 걸어서 빼면 그 사이로 이렇게 끼워지죠.
그다음 이제 이 실이 이쪽에 있잖아요. 얘를 다시 일로 이렇게 넘겨요. 넘겨 놓고 걸어서 뺍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도 티나지 않고 뒤에서도 티나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정리하면서 뜰 수도 있어요. 그다음 사슬 없이 가거든요. 지금 4단에서는 사슬 없습니다. 사슬 없이 다음 칸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얘를 다시 이렇게 넘겨요. 넘겨 놓고 감아서 그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는데요. 2개 빼고 요 코머리 뺄 차례일 때 요 실을요. 다시 여기다 끼워요. 끼워 놓고 코머리 걸어서 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끼워지죠. 네. 그리고 또 넘겨요. 그래서 요 실이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넘겨주면서 뜨는 동안에 코 사이사이에다가 다 끼워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손에 좀만 익숙해지시면 우리 뭐 코바늘 즐겨 하시면 배색 모티브 뜨고 이럴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실 정리가 항상 귀찮잖아요. 네, 이렇게 낑겨 놓고 또 뜨고 그러면 뜨면서 이렇게 싹 정리가 되고 뒷면도 아주 깔끔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끼워서 뜨는 게 좀 귀찮다 하시면 여기 맨 처음에 여기까지만 올려 놓으셔도 다음 단 뜰 때 또 감싸면서 뜰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밑으로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이 구멍이 꽤 크잖아요. 그럼 일로 이렇게 싹 지나가면 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좀 안 예쁘죠. 네.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끼우면서 뜨는 방법 보여드렸어요. 이제 한길긴뜨기 3개 떴죠. 사슬 없이 바로 감아서 또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개를 뜹니다. 여기 조금 삐져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뒷면에서 보면서 가위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모티브 다 뜬 다음에 한 번에 하면 편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3개씩 3번 이렇게 3칸을 갑니다. 네, 그래서 요 높이가 여기가 지금 모서리가 될 거거든요. 여기 2길긴뜨기 떴잖아요. 얘랑 좀 비슷하게 높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째 칸 여기가 또 모서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감아서 넣고 나와서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이렇게죠. 요거를 2길긴뜨기를 3개를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각이 딱 예쁘게 딱 살려면 여기서 사슬 3개 넣어줘야 돼요. 사슬 3개. 그리고 2번 감아서 방금 떴던 그 같은 칸에다가 또 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틈새가 좁은데 여기 6코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쪽 코드를 막 가리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얘를 바짝 밀어서요. 여기에 바짝 붙여서 들어가 줘야 돼요. 사각형 삐뚤어지지 않도록. 네. 쫌쫌이. 그리고 이게 가방이기 때문에 좀 틈새가 너무 이렇게 구멍이 막 이렇게 나지 않도록 되도록 틈새 없이 이렇게 그냥 사슬 하나로만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뜰 때 지금 모서리 뜰 때 좀 뻑뻑하긴 하지만 요 다음에 있는 코를 너무 가리지 않도록 옆으로 바짝 붙이면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지금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요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딱 직각으로 꺾이면서 각이 되죠. 네. 이 방법으로 해서 지금 4단을 뜹니다. 이제 2길긴뜨기 3개 이렇게 떴으면 다음은 한길긴뜨기 3개씩 하나, 둘, 3번 뜨고 모서리 뜨고 이렇게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되고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했던 칸 여기에 2길긴뜨기 3개 떠야 되죠. 이렇게 오면은 꼭 마치 빈칸이 없기 때문에 다 뜬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각형의 각이 한쪽만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겠죠. 사슬 하나 뜨고요. 2번 감아서 처음에 시작했던 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도요. 여기 기둥코를 막 감싸고 뜰 수도 있어요. 여기 틈이 좀 좁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가리지 않도록 딱 요 옆에 틈새에다가 바짝 붙여서 떠주셔야 돼요.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끝날 때 사슬 2개 떠서요. 여기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거 찾아보세요. 여기 요 2길긴뜨기의 머리 코머리 여기 있죠? 그 바로 옆에 여기에요. 여기에 찔러서 걸어서 빼기. 네. 이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왜 사슬을 2개만 했냐면요. 여기서 3개 하고 빼뜨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 구멍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 거가 쪼끔 여기만 더 늘어져서 구멍이 커 보여도 안 예쁘거든요. 저는 2개만 했을 때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하고 빼뜨기 해서 이제 실을 또 자릅니다. 다음 단에서 촘촘하게 코마다 전부 짧은뜨기 하면서 또 감쌀 거라서 여기서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쑥 실을 요렇게 뺐어요. 네. 요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은 짧은뜨기인데요. 여기 2 단에 들어갔던 색깔 있죠? 네, 고거 가져오셔서 모티브의 모서리 4 군데 중 아무 데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걸고 나와서 기둥코를 1 개만 세우죠. 짧은뜨기 할 거니깐요. 그리고 그 칸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처음에 2 개로 시작해요. 여기. 네. 모서리 이 큰 구멍에 감싸면서 짧은뜨기 2 개. 그다음은 인제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코머리 다 감싸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 가다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실들 있으면 이렇게 같이 감싸면서 한 칸에 하나씩 짧은뜨기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 사슬 있는 데 나오면요. 여기서 이렇게 딱 바짝 붙여서 들어가면서 짧은뜨기를 5코 떠 주세요. 모서리에 5코. 그리고 그 전단의 마지막에 여기 끝났던 부분에 보면 여기 기둥코 세운 데는 코 머리가 언뜻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여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변만 한 코가 모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다 5코 뜨다 보면 자꾸 이렇게 코가 밀려서 얘를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얘가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얘도 한 코, 요 기둥코도 한 코로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빼뜨기 했던 구멍이 있어요. 여기도 한 코 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들어가서 한 코, 요거 꼬리실 감싸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떠 놓으면 또 그 바로 다음 코는요. 약간 또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코 머리가. 그래서 얘도 애매해 가지고 정확하게 못 보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 있는 그 첫 코와 두 번째 코, 요거를 구별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거 코 머리 약간 벌어져 있는 거 모아서 두 가닥 다 요렇게 걸어서 떠 주세요. 요거는 지금 이 모티브뿐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모티브를 뜰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렇게 정확하게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다른 모서리도요. 여기 모서리에 5코 뜨고 나면 바로 그다음 코가 여긴데 여기 잘 가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주의해서 잘 봐 주세요. 요렇게 뜨고 나서 요거 한 코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서 꼭 떠 주셔야 돼요. 이 마지막에는요. 우리 처음에 요 모서리에서 짧은뜨기 2개 뜨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3개 떠야 개수가 맞기는 한데 제일 마지막에도 2 개만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코는요. 지금 요 실을 이제 빼뜨기 대신에 돗바늘로 요렇게 연결하면서 코머리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5 개가 딱 맞게 되거든요. 이제 요거 보시면은 4 군데 모서리가 어디에도 빼뜨기나 매듭 자국이 없죠. 요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나중에 인제 요거 한 코 한 코씩 요렇게 걸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빼뜨기하고 매듭 지으면 딱 보기에도 여기가 좀 투박하게 안 예쁘게 되잖아요. 그리고 꿰맬 때 바늘을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요 코수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예쁘고 꿰맬 때 헷갈리지 말라고 마지막 한 코를 일부러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실을요 자를 때 우리가 요거를 십자 모양으로 인제 요렇게 4 개씩, 4 개씩 앞뒤판 해서 연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모티브가 8장 필요한데요. 4 장은 얘를 꿰멜실을 지금 아예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 요 정도. 요거 인제 모티브 2 개의 길이 1, 2, 3 배. 요 정도 해서 남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을 자르고요. 그다음에 인제 4 장은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4 장은요 그렇게 길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요 정도만, 한 7 센티 정도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싹 다 빼서 인제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코와 마지막 코를 돗바늘로 연결하는 거예요. 바늘에 끼우고요. 첫 코에 기둥코 말고 요 코 머리 2 가닥 다 걸리게 이렇게 넣고요.
얘를 마지막 코의 바깥쪽 한 가닥. 왜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실이 이렇게 한 가닥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싹 당겨보면 똑같은 모양이 되었죠? 코머리 모양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뒤에 그냥 싹 넣어서 아예 정리까지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다음에 여기 전체 테두리에 또 짧은뜨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정리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중간에다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 놓고요. 나중에 테두리 뜰 때 요것도 감싸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8장이 다 되면요. 이제 실 길게 남긴 거, 여기 아직 여기 첫 코와 마지막 코 여기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돗바늘을 끼워서 코 모양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바로 연결하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돗바늘에 일단 끼우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첫 코에 두 가닥 다 걸리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지금 요 실자락이 나왔던 구멍, 요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의 바깥쪽 한 가닥에 이렇게 넣어서 이쪽 모서리의 가운데 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실 길게 남기지 않고 정리했었던, 짧게 남겼던 모티브 있죠? 그거를 이렇게 옆에다 가져옵니다. 이때 약간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저는 지금 여기 실 정리 안 했잖아요. 이게 가장자리로 가도록 이렇게 놔둬야 다음 단 뜰 때 얘를 정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얘는 따로 또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죠? 감싸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게 바깥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모서리에 5코 중에 가운데 거 찾으세요. 여기. 찾아서 여기 한 가닥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 모티브에서도 가운데 거 요거네요. 요거. 이렇게 해서 서로 맞닿는 쪽에 한 가닥씩만 걸어서 이렇게 하고 한 코에 하나씩. 여기 지금 마지막에 연결했던 코 늘어지면서 여기 약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당겨서 딱 모양 잡아주시고 이제 다음 코로 넘어가면 더 이상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모서리 코를 볼 때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 헷갈려서 한 코씩 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짧은뜨기의 코 머리가요. 정확히 가운데가 아니고 그 코에 다리가 있으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코바늘 하시는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볼까요? 여기 이렇게 코에 다리가 있는데 코 머리는 그거보다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왼손으로 뜨셨으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볼 때 그거를 좀 잘못 볼 수가 있는데, 똑바로 이렇게 놓고요. 모서리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얘가 가운데잖아요. 네. 그거 정확히 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쭉 가다가 끝에 가서 약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밀리는 때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 코씩 잘 짝 맞추면서 감침질로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감침질 하실 때요.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콱콱 당기면서 하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모서리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가방이 울게 돼요. 그쵸? 그러면 안 예쁘기 때문에 너무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완전히 모티브가 펼쳐졌을 때 요 길이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제일 모서리의 가운데 코까지 정확히 이렇게 딱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끝에쯤 왔는데 하나가 차이가 난다 하면 코수가 더 많은 쪽을 한 칸 건너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 마지막 코, 여기가 모서리가 딱 맞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매듭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다음 모티브를 가져와서 또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도 주의하실 점이요. 실을 길게 남긴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은 이렇게 갈 거잖아요. 실 하나 남겨둔 게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또 연결을 해줘야 되죠. 네, 그게 이제 이쪽 중간에 오도록, 가장자리 쪽에 오도록 해주시고, 감싸야 되는 실자락들 있으면 그게 가장자리에 가도록 그거 방향 조금 생각해서 놔주세요. 지금 여기 저도 정리해야 될 실 있잖아요. 이게 가장자리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놔주시고요. 저는 실 길게 남긴 게 지금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깜빡하고 그냥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새로 실 연결하는 방법 간단히 또 보여드리려고 지금 저는 여기에 남겨둔 실이 없습니다. 네, 요렇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모티브에서 또 가운데 거 찾는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 거. 요렇게. 그리고 요쪽 모티브에서 가운데 코. 요렇게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좀 실이 좀 도톰한 편이잖아요. 근데 바늘을 이렇게 찌를 때 실 자체를 갈라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당겼을 때 실이 뻑뻑해 갖고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억지로 당겨서 힘으로 하면은 그 실을 뜯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딘가에서 뻑뻑하다, 안 된다. 그러면 실이 갈라졌다는 거거든요. 빼서 이렇게 싹 풀어 가지고 다시 넣어서 하시고, 이제 바늘 좀 약간 뭉툭한 거 사용하시고요. 실 갈라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이 모티브 이 모서리가 완전 뾰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데 좀 되도록 바짝 요렇게 당겨 주세요. 네. 당긴 상태에서 다음 거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서리 끝에 가운데 코까지 요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오면 이제 이 마지막 코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매듭 찍고 실을 정리해도 되고요. 다음 단에 또 짧은뜨기로 갈 거잖아요. 그때 얘를 감싸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 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냥 저는 걸쳐놨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요. 나중에 여기 이렇게 감싸서 요 정도 정리하다가 남는 거는 이제 한 번에 다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겨둔 실을 뭐 방향을 잘못 생각해서 그게 엉뚱한 데 가 있다, 아니면 다 잘라버려서 실이 없다 할 때는 새로 실을 연결하면 되겠죠? 아까처럼 여기 가야 될, 요 연결해야 될 길이의 대략 3배 정도 이렇게 여유분 주고 바늘에 끼우고요. 이제 모티브의 뒷면에서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뒷면에서 약간 이렇게 실 끝에 매듭 안 지어요. 왜냐면 우리 천에 때처럼 여기다가 매듭 지어도 뜨개에서는 코 사이로 빠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매듭을 너무 크게 만들면 또 안 예쁘고 실이 막 삐져나오고 그러겠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같은 색깔 쪽으로 쭉 지나오면서 이 실자락 끝을 좀 숨겨주는 거예요. 실끝을 이렇게 숨겨놓고 꿰매기 시작할 자리 있죠. 그 근처에 와가지고 바탕에 있는 편물을 하나 이렇게, 코를 하나 이렇게 걸어요. 그러고 이 고리가 꼬아지게끔 이 고리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매듭. 그래서 당기면 이 고리가 이렇게 한번 꼬아지죠. 그러면서 매듭이 단단하게 탁 생겨요. 이렇게 해서 뒷면에서 실끝 숨겨서 바탕 편물 하나 걸어서 매듭.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달아 놓고, 이제 이런 방법은 나중에 다른 거 바느질 하실 때, 네, 모티브 연결할 때 사용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운데 코 찾으시고, 여기도 가운데 코. 이렇게 해서 시작. 모서리 쪽에 오면요.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건너갔던 실자락 하나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틈새가 좀 있잖아요. 지금 갈 때도 이 칸, 여기 모서리 5개 중에 가운데 칸, 여기까지 다 걸어 주셔야 돼요. 이미 이 자리에 저쪽에서 꼬맬 때 실이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걸려 있더라도 지금 가면서 중복이지만 한 번 더 모서리 코를 걸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좀 틈새 없이, 네, 튼튼하게 연결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요 다음 모티브에 또 가운데 칸, 요쪽도 가운데 칸. 그러면 지금 요 실자락 걸려있는 그거랑 같은 구멍이거든요. 글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실 색깔이 짙어서 크게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X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X자가 되면서 요 모서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딱 만나면서 채워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 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제 4장씩
연결을 하는데요. 약간 이런 데가 연결 부위가 조금 매끄럽지 않죠. 그리고 요런 실 정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테두리 색깔 가져와서 짧은뜨기로 전체 한 바퀴를 또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결할 때 한 가닥씩만 걸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 요 느낌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 한 가닥씩만 걸어서 이랑뜨기로 한 바퀴를 뜰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에 또 각이 딱 예쁘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한 코씩 뜨면은 여기가 애매하게 둥글려지면서 좀 말리겠죠? 그래서 모서리에 짧은뜨기 5코가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코, 여기는 지금 짧은뜨기가 3코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코만 뜨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가운데 코 찾아볼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가운데 코 찾아서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 이렇게 걸어서요. 실을 놓고 나와서 기둥코 세우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를 뜹니다. 그리고 기둥코 세운 게 약간 밉게 좀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이 굵기 때문에 더 많이 티가 나거든요. 이럴 때 얘를 좀 이렇게 당겨주세요. 싹 당기면 기둥코가 좀 들어가면서 여기가 매끈해져요. 네, 좀 당겨주시고 그 다음 코로 가서 또 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 코씩 뜨고요. 이렇게 이랑뜨기로 가다가 이 모서리 쪽에 오면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코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꿰매는 과정에서 한 가닥만 이렇게 걸치면서 구멍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요. 여기서 또 이랑뜨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 너무 구멍이 나죠. 이럴 때는요. 이 뒤에 코 등이 있어요. 이 뒷면에 보면 짧은뜨기 할 때마다 이렇게 볼록한 게 하나씩 이렇게 생겨 있죠. 그거를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랑뜨기 하면서도 좀 탄탄하게 뜰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코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구멍이 생길 것 같은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뒤에서 이 그 밑에 있는 콧등을 하나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콧등을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를 뜨면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연결한 부위, 이 부분에도 한 코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떠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이 모서리가 종이를 딱 자른 것처럼 각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잖아요. 뜨개는. 그래서 여기가 둥글기도 하고요. 여기가 약간 당겨졌을 수도 있고 여기가 좀 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그냥 똑같이 하면 테두리를 떴는데도 그 부분만 약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뜨기로 그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감아서 들어갑니다. 감아서 여기 연결했던 부분에 이렇게 제일 가장자리에 실이 2가닥 걸리게 이렇게 넣어서요. 나와서 요 3가닥이 됐잖아요.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그러니까 짧은뜨기보다 약간 긴 코를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쪽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제일 가운데 있는 코가 긴뜨기로 뜬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그냥 짧은뜨기로 했으면 약간 여기 또 꺼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면서 좀 안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반듯하게 좀 면을 똑같은 높이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코도 그렇고 그 양쪽 옆에도요. 좀 여기가 많이 둥글다. 여기 가운데가 좀 쑥 들어가 있다 하면 긴뜨기로 떠서 여기를 높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도요. 지금 얘는 정리하면서 감싸야 될 실이고 요게 코인데 만약에 이렇게 한 가닥만 걸어서 여기다 뜬다. 그럼 여기 이렇게 구멍 나죠. 구멍 날 것 같으면 뒷면에 이렇게 보세요. 그 밑에 콧등 있어요. 요거. 지금 이거거든요. 네. 근데 빡빡하게 떠놓으면 또 바늘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코를 찾아서 돗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구멍을 좀 살짝 이렇게 넓혀 놓고 그다음 들어가면 잘 떠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걸어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 짧은뜨기 이렇게 뜨면 그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 예쁘게 채워지죠.
그리고 여기 모서리 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가닥만 걸어서 이렇게 뜨면 이 자리에 지금 각을 살리기 위해서 3코를 떠야 되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이렇게 구멍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요. 한 자리에 여러 코를 뜨는데 이랑뜨기로 뜬다 할 때는 구멍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일로 이렇게 넣는데요. 넣은 상태로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또 콧등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랑뜨기 모양 그대로 결을 살려주는데 뒤에서는 뒤에 있는 콧등을 같이 이렇게 찔러서 뜹니다. 그러면 훨씬 튼튼하고요. 이렇게 구멍 안 났죠. 네, 그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그러면 모서리에 3코 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서리 각도 딱 살려주면서 이제 다음 코로 넘어갑니다. 예, 좀 잘 보일 수 있게 밝은 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모티브 연결 부분에 여기에 긴뜨기로 넣었고요. 여기 꿰맨 자리, 꿰맨 선의 제일 가운데 찔러서 여기도 역시 긴뜨기로 뜬 거예요. 그리고 이쪽 모티브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가 모서리 코잖아요. 거기도 한 코를 떴는데 긴뜨기로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긴뜨기로 떴는데도 약간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짧은뜨기로 여기를 그냥 가면 여기가 쑥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안 예뻐요. 네, 이런 방법으로 했고 모서리 보세요. 모서리에 3코 뜬 거 보이시나요? 하나, 둘, 3코 떴죠. 근데 구멍 안 생겼죠? 네, 뒤에 요 콧등 여기 이제 색깔이 밝으니까 잘 보이네요. 여기 콧등 이렇게 쭉 있는 거 보이시죠? 다 있는데 가운데 코는 콧등이 가려져 있죠? 같이 걸어서 뜬 거예요. 그래서 구멍 나지 않고 튼튼하게. 이렇게 전체 테두리를 뜨면서 실정리까지 이제 다 됐고요. 요거를 이제 똑같은 거 2장을 만드셔야 되죠. 2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방에 옆판을 뜨는데요. 제가 여기 약간 지금 시작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쪽이 지금 입구예요. 입구 하나를 놓고 디귿자 모양으로 쭉 가고 이렇게 오고 밑에 여기까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제 옆판을 떠요. 근데 옆판을 따로 떠서 꿰매는 방법도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게이지가 똑같이 일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코수를 다 세워서 정확한 그 코수대로 코 잡아서 떠도 옆판이요. 이 모티브 둘레보다 더 길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꿰맬 때 또 어색하죠. 그리고 뭐 게이지에 맞춰서 코수를 그럼 줄인다. 길이만 보고 그냥 맞춰서 뜬다 하면 코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꿰맬 때 1대1로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몇 코 뜨다가 건너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또 생각해야 돼서 헷갈려요. 그래서 따로 뜨지 않고 그냥 이 모티브 자체에서 바로 코를 주어서 옆판을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가방이 요게 요렇게 옆판이 딱 깔끔하게 여기가 이렇게 꺾이려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색깔 경계선도 깔끔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랑뜨기랑 또 달라요. 여기 지금 코 머리가 2가닥이 다 보이죠. 코 머리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다 떴냐면 뒤에 이렇게 보실까요? 콧등에다 뜨고 있어요. 네. 다음 코 보시면 이 코의 콧등은 이거예요. 여기. 그 다음은 이거. 구별되시나요? 네. 그 다음 거는 이거. 계속해서 볼록한 요 실자락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다 뜹니다. 짧은뜨기의 콧등. 이렇게 뜨면요. 앞에서 볼까요? 코 머리는 그대로 살아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옆판을 지금 모티브의 첫 번째 단이랑 네 번째 단에 들어갔던 그 색깔로 해서 여기 옆판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코 등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씩 뜨면 되고요. 쭉 가다가 여기 모서리에서 지금 옆판에서는 코 늘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코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모서리 상관없이 여기도 전부 한 코씩 네, 바늘 넣는 자리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다음 거는 이렇게 네, 좀 약간 뻑뻑할 수 있어요. 바늘 넣기가 네, 그래도 이렇게 정확히 콧등 찾아서 짧은뜨기 한 코씩 뜹니다. 네, 이제 가방의 입구가 될 요 한 변만 남겨두고 나머지 3변을 쭉 한 코씩 뜨면서 왔고요. 제일 마지막 코는 여기
모서리에 3개 떴던 자리 있죠? 그 중에 가운데 코까지 짧은뜨기 떴습니다. 그리고 얘를요, 기둥코 하나 이렇게 세우고 방향을 뒤집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해야 되니까 코 머리 2가닥 다 이렇게 걸어서 첫 코 구별 잘 해주시고요. 기둥코 바로 밑에 있는 첫 코. 네,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모서리 코 늘리는 거 없어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뜨고요. 이렇게 뜨면은 지금 이게 2번째 단이잖아요. 그럼 짝수 단은 안쪽 면이 되고요. 홀수 단이 겉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5단 떴을 때의 모양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요 코 머리가 겉면, 이게 잘 보이죠? 코 머리가 여기가 겉면이에요. 이런 상태. 짝수 단으로 뜨면 여기 뒤쪽 안쪽 면에서 끝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요 코 머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뒤집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결이 좀 통일이 안 되는 느낌? 요렇게 됐을 때 연결할 때 코 보기도 더 편하고요. 연결한 모양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5단이 아니어도 되지만 요거를 뭐 가방을 더 폭이 넓은 가방을 만들고 싶으면 이걸 더 떠도 되잖아요. 근데 홀수 단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밑에 첫 번째 단 뜬 거 보이시죠? 그거랑 해서 1, 2, 3, 4, 5 5단 떴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앞판에서 5단 그리고 뒷판에서도 5단이 오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를 대칭으로 2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이렇게 재보면 저의 손땀으로 샘플 기준은 요 가방 요 폭이요 6cm 나와요. 네, 이렇게 5단이 되면요, 이제 꿰멜실을 남기고 자르는데 요 한 변의 길이에 대략 3배 정도 실을 남기고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놔두시고요. 요게 똑같은 게 한 장이 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스팀 다림질을 한번 해서 정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 연결을 해서 이게 입체가 된 다음에는 반듯하게 다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요게 지금 실이 꽤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쫌쫌이 뜨고 바느질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떠놓은 거 보시면은 약간 오글조글한 그런 느낌 날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스팀 다림질을 했고요. 이런데 약간 이제 좀 오므라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핀을 꽂아서 딱 고정을 해서 건조를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탄탄하게 반듯한 모양이 나는데 스팀을 하기 전과 후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꼭 스팀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혹시 스팀 다리미가 없으시면 분무기로 그냥 골고루 좀 촉촉하게 이렇게 물을 뿌린 상태에서 핀으로 좀 고정을 하거나 뭐 무거운 책을 좀 눌러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탄탄하게 좀 판판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합니다. 네, 2장 모두 이렇게 실을 각각 남겨두면요. 요게 이제 안쪽 면끼리 맞닿게 요렇게 놓고 겹쳐지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실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중간쯤까지 가다가 여기서 한번 실 정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남아있는 실로 또 꿰매면서 이렇게 와서 밑바닥 쪽에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요거 실 하나 가지고 끝까지 다 가려고 하면 실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바느질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반 나눠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를 꿰매는 방법이요.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가방의 옆판과 밑판은 좀 더 튼튼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코 머리를 2가닥을 전부 다 같이 찌를 거예요. 여기는 한 가닥씩만 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줬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배색도 들어가고 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는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2가닥을 다 거는데, 여기처럼 겉으로 보이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하면 감침질한 그 꿰맨 자국이 이렇게 나면 좀 안 예쁘더라고요. 보세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네, 반대편 연결할 자리에 맨 첫 코 있죠. 첫 코에 이렇게 2가닥 다 걸리게 이렇게 놓고요. 쭉 당겨오죠. 그리고 다음 거를 갈 때 이렇게 코 머리를 통과해서 옆 코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겉면을 보고요. 쭉 당겨주시고 이렇게요. 그 다음은 그 옆칸으로 이렇게.
그니까 계속 우리 모티브 연결할 때는 계속 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옆선 꿰맬 때는 한 번 이렇게 왔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다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지그재그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코씩 요렇게 모두 걸어 줍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단단하게 꽉 당기면 여기가 요런 식으로 꽉 물려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되면 안 예쁘겠죠. 요게 옆판이 사실은 요렇게 놨을 때 평평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먼저 작업해 놓은 다른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연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꿰맨 선이 보이지 않고 코 머리만 나란히 서로 이렇게 딱 붙어서 네,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네, 요렇게 연결되고 있다가 바닥 쪽에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이제 실이 점점 이제 요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나와 있으면 옆 칸으로 요렇게 들어가서 살짝 뒤집어서 안쪽 면에서 네, 여기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간격 조정 이렇게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듭 칠 때 뜨개에서는 항상 그냥 이 실만 혼자 묶어서는 매듭의 역할을 못하죠. 요 코 사이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실자락 하나 걸고 그러고 고리 사이로 다시 한번 통과해서 묶어주시고 남은 실자락은 코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숨겨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쪽에 또 남겨놨던 실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이쪽부터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어요. 네, 옆선 연결까지 이제 다 끝나면요. 윗면을 또 짧은뜨기를 뜨면서 가는데요. 네, 옆선에 이렇게 연결 지점에 가서 옆판을 떴던 것과 같은 색깔 실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여기 제일 위에가 좀 이렇게 올록볼록 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짧은뜨기로 감싸면서 정돈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 5단을 떴잖아요. 이 부분에서 5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짧은뜨기 한 단에 짧은뜨기 한 코, 한 단에 한 코씩 해서 5개, 5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선에서 이렇게 기둥코 세우고 시작을 하면요. 거기 처음에 한 코 이렇게 뜨죠. 다음 칸에 한 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바늘 넣어 보면은 쑥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네, 단과 단의 경계선이죠. 그 부분에다가 한 코씩 이렇게 넣어 주시고 모티브의 가장 모서리 부분에 한 코, 그리고 이제 요 모티브를 살짝 이렇게 제껴서 뒤쪽에 요 콧등 부분에 이런 식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첫 코에 빼뜨기를 하고요. 기둥코 하나 세우고 방금 빼뜨기 했었던 바로 그 첫 코로 들어가야 되죠. 해서 짧은뜨기. 요게 이제 두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은 그냥 코머리 2개 다 넣어서 우리 일반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단 한 단을 다 떴을 때 요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는 한데요. 요거 지금 가로로 누워 있는 거 약간 이 코의 높이보다 조금 밑에 그 전 단에 이렇게 있죠. 얘는 그 전 단에 빼뜨기 했던 코잖아요. 보시면 일반적인 코는 코 머리가 있으면 그 아래 V 모양으로 이렇게 그 코에 다리가 있는데 빼뜨기는 그 아래쪽에 보면 뭐가 없습니다. 네, 얘는 빼뜨기고 그래서 뜨면 안 되는 자리죠. 여기까지 뜨면 여기에서 또 한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뜨지 않고요. 그 위에 이제 또 서 있는 V 모양이 있어요. 얘는 누워 있고 얘는 서 있죠. 요 조그만 V 모양. 얘는 기둥코죠. 짧은뜨기의 기둥코는 코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코의 머리는 이거예요. 네, 첫 코의 머리에 찔러서 다 빼기. 그래서 빼뜨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이 꽤 굵은 편이기 때문에 이 빼뜨기를 하면요. 얘도 거의 한 코만큼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쪽 지금 이 경계선 부분에는 한 코를 일부러 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빼뜨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빼뜨기하고 기둥코 하면 여기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편은 이제 지나갈 때 제가 경계선 부분에도 한 코 떠주세요 했잖아요. 네, 여기에도 한 코가 이렇게 있죠. 네, 양쪽에서 맞닿은 부분에 한 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1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빼뜨기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음 단에서 핸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세우고 요 첫 코부터 이렇게 해서 뜨는데, 핸들을 뜰 자리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사슬뜨기로 이렇게 핸들의 길이를 정하고 건너가서 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를 몇 코를 비워둘 것인가, 요것을 핸들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표시링으로 좀 표시를 해놓고 뜨면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네, 보시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시작한 요 첫 코부터 해서 15코 까지를 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떠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코, 뜨지 않는 코 자리에다가 핀 표시를 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핀 걸린 곳부터 핀 걸린 곳까지. 여기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여기 지금 가운데 경계선 부분에 한 코가 있잖아요. 이 한 코를 제외하고 그 옆으로 이렇게 세어서 15칸까지 뜨고, 그 옆에다가 지금 핀을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뜰 때요, 반대편까지 이렇게 갈 때 가운데에 있는 요 한 코까지 포함해서 31코가 될 겁니다. 근데 코수가 뭐 저랑 꼭 같지 않아도 되지만 홀수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잡이 부분에 우리 배색 넣을 때 그 무늬를 뜰 때 좀 딱 맞으려면 여기가 홀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 올 때도 지금 15코 홀수로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건너가는 코수가 꼭 중요하진 않죠. 여기가 조금 더 넓을 수도 있고 뭐 약간 더 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의 코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떠야 되는, 지금 뜨면서 갈 이 코수를 홀수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까지 오면 여기부터 요렇게 사슬뜨기 하면서 이제 요 사슬을 몇 코를 하느냐에 따라서 핸들의 길이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가방 샘플은 59코를 만들었거든요. 사슬코를요. 그게 이제 사진에서 보셨던 그 정도 길이가 될 건데요. 겨울 가방일 경우에는 우리가 패딩도 많이 입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가방은 숄더로 매도 자꾸 미끄러지고 또 옷이 아무래도 두껍기 때문에 숄더백보다는 그냥 토트로 손에 이렇게 딱 드는 게 더 편하다고들 하셔서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패턴을 꼭 겨울 소재뿐 아니라 여름 가방으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숄더로 하고 싶은 분들은 코수를 더해서 대체로 너무 길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좀 편하게 딱 어깨에 멜 수 있는 그런 숄더백의 길이는 요 끈 길이가요, 50에서 60cm 정도면 저는 적당했어요. 60cm 이상이 되면은 맸을 때 좀 너무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59코 잡았더니요, 길이를 재봤더니 한 34cm 정도 됩니다. 네, 좀 이렇게 약간 넉넉한 토트백 길이가 나왔고요. 네, 길이는 이제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또는 손땀에 따라서 좀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요, 이 사슬코가 꼬이면 다음 단을 뜰 때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꼬이지 않았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죠. 네, 표시해 놓은 그 바로 다음 칸으로 그대로 가서 짧은 뜨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뜨면서 반대편에도 대칭으로 똑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같은 코스로 핸들을 만들면서 한 단을 이렇게 떠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핸들을 만들어서 오고 빼뜨기하고 기둥코 세우고 또 이렇게 15코를 떴어요. 그리고 사슬 떴던 자리에 오면 요 사슬코, 요 첫 코가 혹시 또 너무 조그매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구별해 주시고요.
요렇게 첫 코부터 들어가서 사슬코 하나하나 갈라서 짧은뜨기 뜨면서 한 단을 뜹니다. 자, 이렇게 사슬 위에 한 단을 뜨는 데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첫 코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고 요 실은 자릅니다. 이제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핸들에 이제 배색을 넣으면서 갈 건데요. 혹시 배색을 하지 않고 나는 좀 더 그냥 심플한 느낌으로 단색으로 그냥 핸들을 뜨겠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요 짧은뜨기로만 계속 뜨면요. 요 짧은뜨기가 이렇게 잘 말리는 거 아시죠? 게다가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요게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잘 말리고 또 얇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요, 잘. 그래서 그냥 단색으로 하더라도 이 짧은뜨기 말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렇게 겹짧은뜨기 있죠. 네, 사슬을 이용해서 한 칸씩 건너가면서 그 다음 단에서는 서로 이렇게 짧은뜨기가 엇갈리게, 그러면 훨씬 여기가 도톰하고 탄탄하고 말리지 않는 그런 핸들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색을 하시려면 실을 지금 자르고요. 배색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단색으로 그대로 가면서 무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패키지로 뜨고 계신 분들은요. 패키지는 이 샘플 기준으로 소요량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요게 바탕실 두 번째 볼에서 요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배색으로 세 단을 뜨고 마지막 한 단을 다시 요거처럼 이제 요 바탕색으로 채워줄 건데 그거 뜰 충분한 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땀에 따라서 이 옆판을 뜰 때 좀 느슨하게 떴다든지 그러면 이 실을 벌써 다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유분을 좀 더 감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뜨고 실이 남는다면 남는 실 가지고 뭐 털방울을 만들어서 단다든지 뭐 미니백을 좀 하나 더 떠서 뭐 이렇게 작은 파우치로 쓴다든지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패키지로는 핸들을 단색으로 다 채우기는 아마 실량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남은 실의 양을 좀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배색 들어갈 건데요. 여기 3단에서 포인트로 들어갔던 컬러 있죠? 그 색깔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시작점에다가 대고 첫 코는 코 자리에 들어가서 실 걸고 나와서 기둥코 하나 세우고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짧은 뜨기.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요 실을 좀 당기면 요 기둥코 세웠던 게 좀 쏙 들어가면서 깔끔해지죠. 이렇게 가고 사슬 하나 뜨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요거 하실 때 그냥 이 실은 이렇게 감싸면서 뜨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단 뜰 때 요 사이 틈새를 또 감싸게 되기 때문에 다 실이 감싸서 정리가 됩니다. 사슬 하나 뜨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네, 이 부분에 코수가 홀수였기 때문에 짧은뜨기 할 차례일 때 여기 지금 핸들이 시작되기 바로 전 그 위치가 짧은뜨기 들어갈 자리가 되거든요. 그죠? 한 코 건너고 짧은뜨기 할 차례일 때 여기에서 코를 한번 줄여줘야 됩니다. 요 핸들을 떴을 때 이렇게 이제 핸들이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는 각이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코를 줄여야 이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매끈하게 넘어가지기 때문에 코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 코는 이 핸들, 요 사슬 위에 있는 짧은뜨기 있죠? 핸들 부분에서 첫 코예요. 여기 들어갔다 나와서 이 두 가닥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뺍니다. 그러니까 짧은뜨기에 모아뜨기로 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한번 모아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뭔가 뜰 때 위치가 뭐 잘못되었거나 코수가 약간 달랐다거나 해서 요게 위치가 딱 안 맞더라도요. 그럴 때에는 여기 두 코 모아뜨기 할 때 그 사이에 한 코를 더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늬 순서가 뭔가 안 맞다 할 때는 가운데 한 코를 더 넣어서 건너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무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하나 건너서 짧은뜨기.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핸들 부분에도 홀수로 코를 잡아놨었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중에서
핸들 부분의 마지막 코는 이거죠. 요거. 요 위에 있는 코. 이거랑 그 바로 다음 코. 이거 두 개를 모아뜨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슬이 들어간 무늬를 뜰 때요. 너무 당겨 뜨지 않고 이 아랫단에 짧은뜨기만 할 때 그때보다 조금 더 힘을 빼고 떠주시는 게 텐션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코수가 같더라도 사슬이 들어가는 무늬가 약간 더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뜨다 보면 이 사슬이 촘촘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저도 신경 써서 떴는데도 약간 첫 단이 조금 더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은 좀 여기가 첫 단이 이렇게 우는 느낌 나고 여기가 너무 당겨지면 안 예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단에서 또 이 무늬 사이사이로 또 코가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질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힘 빼고 네, 너무 당겨 뜨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여기 꺾어지는 부분마다 여기가 모아뜨기 해서 코 줄인 거 보이시죠? 요렇게 되고요.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했고 돌아왔을 때 여기 보세요. 제일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로 끝났어요. 그래서 첫 코와 마지막 코 사이가 사슬 하나만큼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 빼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한 코를 더 넣지 않고 그냥 빼뜨기로 놔둔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첫 코에다가 바늘 이렇게 찔러 넣고요. 이 색깔은 지금 다음 단에 요 포인트색 하나 더 넣고 그 다음 단에 요 색으로 다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를 필요 없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그냥 빼놓고 뜰 건데 빼뜨기 할 때 색깔을 바꿔야 깔끔하게 색의 경계선이 딱 정확하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올 색은요. 요거 요 모티브에서 테두리에 넣었던 그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뜰 자리에다가 대고 지금 빼뜨기 할 때 요 색깔로 이렇게 빼뜨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단의 마지막 코가 이렇게 빼뜨기 자리로 가게 되면서 지금 이번 단 기둥코부터 요 색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빼뜨기를 했고요. 그 대신 이제 그 무늬가 이제 어긋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거든요. 다음 칸으로 가서요. 요거 이제 감싸야 될 실 감싸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또 다음 칸에 그 전 단에 사슬코 했던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칸에 마찬가지로 이번 단에서도요. 사슬 부분 너무 당겨 뜨지 마시고 간격을 좀 적당히 잘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단에서도 가다 보면은 그 전 단에 코줄임 했던 부분 보이시죠? 여기 갈 때 지금 제가 사슬 하나까지 해놨죠. 지금 이 코줄임 한 거 바로 옆에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그 옆에 요거 코주름 했던 거 지나서 그 옆에다가 또 넣어서 들어갔다 나오고 요렇게요. 네, 코주름 한 거 양쪽 옆에서 이렇게 걸고 나와서 한 번에 빼기. 그래서 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코주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각이 이렇게 꺾이면서 핸들의 모양이 예쁘게 잡히게 되겠죠. 네, 사슬 하나 뜨고 이제 다음 칸에 짧은뜨기. 네, 반대편에 이제 핸들 뜨면서 이렇게 내려갈 때도 그 전 단에 코주름 했던 자리 있어요. 그 옆에 칸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건너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빼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건너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해주세요. 한 바퀴 돌아오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짧은뜨기 사이 틈에 그 전 단에 빼뜨기 했던 코로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 틈새에다가 넣어서 마지막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해야 되잖아요. 요때 이렇게 걸어서 그 전에 여기 실 자르지 않고 놔뒀던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지금 뜨고 있던 실은 바늘등에다 같이 이렇게 걸쳐 놓고 이렇게 빼뜨기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기둥코 하나 이렇게 세우고요. 그 옆에 칸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실은 몇 코 이렇게 뜨는 동안 감싸줘야 되겠죠? 감싸주다가 자르셔도 되고 지금 자르셔도 되고요. 네, 요 실은 이제 정리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 색깔로 그 전전단에서 떴던 색깔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뜰 때 그 전단에 뜨면서 감쌌던 요 색깔 있죠? 요게 이렇게 좀 경계가 이렇게 되면서 요게 실이 좀 티가 나죠, 색깔이. 이럴 때는 이것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래야 훨씬 깔끔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여기는 요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실이 보이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완전히 감싸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컬러가 나란히 이렇게 붙죠. 네. 요렇게 해주세요. 빼뜨기 해서 여기서는 이제 실을 자릅니다. 이제 배색 실은 다 끝났고요. 다시 아까 여기 첫 단에 했던 것처럼 요 바탕실 있죠? 요거 가지고 마지막 단을 채워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 단에는 요 사슬 들어간 무늬를 또 뜨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전부 짧은뜨기로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뜰 때 요 사슬 부분에도 짧은뜨기를 뜨고 요 짧은뜨기 머리 위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모든 코마다 들어가면서 짧은뜨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처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 단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 전단에 빼뜨기 했던 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푹 넣어서 짧은뜨기, 기둥코 세우고 짧은뜨기, 요렇게 시작해 주시고요. 요거 실자락들 감싸면서 그 다음 코에 여기 짧은뜨기 코 있죠? 그 짧은뜨기 머리에다가 한 코 떠주시고, 그리고 사슬 했던 자리 그 틈에다가 넣어서 한 코 떠주시고, 또 짧은뜨기 나오죠? 거기에다가 또 짧은뜨기. 그래서 이번 마지막 단은요, 좀 촘촘히 떠주셔야 돼요. 그 전 단에 여기 사슬 또 뜨다 보면은 좀 더 당겨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틈새가 좀 좁게 느껴지실 텐데, 거기에다가 좀 지금 마지막 단 느슨해져 버리면 요거 좀 안 예뻐요. 핸들이 좀 이렇게 우는 느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들 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단은 조금 더 당겨서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 뜰 때도 여기 코줄임 부분 양쪽 옆에서 이렇게 한 코씩 주워와서 모아뜨기로 여기도 이렇게 코줄임 해주세요. 그 대신 사슬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코 짧은뜨기 코 머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슬 없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핸들까지 이제 가방이 완성이 되었고요. 핸들 부분도 스팀으로 한번 다림질 해주시면 훨씬 반듯하게 모양이 잘 잡혀서 더 예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스팀으로 정돈해 주시고요. 근데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자석 단추 하나 달아서 이렇게 톡 잠가지게 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지금 요 실의 느낌에 겨울 느낌에는 특히 이런 장구 단추, 나무 단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거를 하나 달아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패키지에다가 하나씩 넣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장구 단추는 가운데 구멍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바늘이 이 가운데로 올라와서 옆에 있는 실자락 걸고 다시 가운데로 올라오고, 또 이쪽 옆으로 내려가서 실자락 걸고 가운데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요 구멍 하나를 이용해서 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꿰맬 때 이제 요거 단추에 맞춰서 좀 짙은 색깔 실을 저는 지금 요 실로 꿰맸거든요. 요게 뒤에까지 바늘이 나갈 필요 없죠. 네,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실이 좀 도톰하기 때문에 네, 겉에 보이는 실자락만 딱 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달아주시고, 이제 요거 요 단추에 걸 사슬 고리예요. 이거 저는 6코 바늘로 했을 때 20코 하니까 간격이 이렇게 맞더라고요. 네,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그냥 사슬만 하시면 되고요. 처음하고 끝에 이렇게 실자락 약간 여유분 남기고 사슬코 20개 정도를 떠요. 근데 이제 뭐 사용하시는 실이 저랑 다르거나 뭐 손땀이 다르면 또 이렇게 약간 길이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맞춰 보세요. 단추에 이렇게 걸어서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고정을 했을 때 길이가 적당한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요런 인제 단추고리는 사실 여기 핸들 뜨기 전에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아예 딱 만들고 지나가면 편하죠.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어쩔 때는요. 단추가 인제 이 장구 단추는 부러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반 뭐 나무 단추라든지 플라스틱 단추도 이게 세탁하고 나서라든지 뭐 사용하다가 어딘가에 탁 부딪혀서라든지 깨지는 때도 있더라고요. 깨질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또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거나 떼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뜨다가 여기 중간에서 고리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나중에 없애고 싶어도 수정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따로 떠서 붙이면 나중에 혹시 떼어 버리고 싶으면 여기만 이렇게 탁 잘라서 실자락 뽑으면 깔끔하게 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저는 지금 안쪽에다가 이렇게 2번 묶어서 매듭 딱 지었어요. 그래서 돗바늘에 끼워서 요 정도 양쪽 옆으로 갈라서 딱 코 사이로 숨겨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요렇게 단추 마무리까지 해 봤어요. 그리고 실이 남아 있다면 요렇게 털방울 만들어서 달아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운데에 꽉 묶어 줄 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요 정도 남겨서 자르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방울의 크기만큼 저는 5cm 짜리 좀 두꺼운 종이 이렇게 하나 잘라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감아요. 감는데 처음에는 좀 느슨하게 감아요. 약간 힘 빼고 이렇게 느슨느슨. 왜냐면 이게 실이 꽤 두껍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단단하게 감으면요. 겉에랑 이 속에 길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겉에 있는 긴 것들을 이 제일 안쪽에 있는 길이에 맞춰서 또 다 잘라줘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헐렁하게 감아요. 어느 정도 면이 이렇게 좀 채워졌다 싶으면 이때부터는 조금씩 더 당겨 감아요. 이렇게 하면 속에 먼저 감긴 부분과 이 겉부분의 길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그래서 갈수록 좀 더 땡땡하게 좀 당겨서 또 감아요. 이렇게. 실이 부드럽고 좀 더 가늘다면은 더 많이 감아야겠지만 한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실이 도톰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감아도 모양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무게를 달아보면요. 저는 이게 8g 정도, 8에서 10g 안쪽으로 네, 요 정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미리 잘라놨던 실 있죠? 그거를 가운데 이렇게 통과시켜서 요 끈 길이를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맞추시고요. 여기 되도록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만 통과했어요. 여기 튼튼하게 하려고 여러 번 감으면요. 이 실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방울 가운데를 묶은 요 실이 너무 두꺼우면 이게 원형으로 동그란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기 가운데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번 하실 필요 없고 실이 굵으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서 꽉 묶어주세요. 최대한 꽉. 꽉 묶고 얘가 이제 빼는 과정에서 다시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그 꽉 묶은 간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번을 더 묶어주세요. 잘 누르고요. 이렇게 다시 약간 풀어졌죠.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이제 종이를 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 뒤쪽도 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대로 뒤로 넘겨서 여기도 가운데 한쪽으로 쏠리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다시 다 잘라야 되니까요. 가운데 중심 잘 맞춰주시고 요때도 여러 번 칭칭 감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서 꽉 최대한 꽉 2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티슈나 비닐봉지 하나 대고 거기서 이제 잘라요. 자르는데 얘를 그냥 감으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자르다 보면 계속 손을 대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여기 가장자리 한번 쫙 가르면서 동그랗게 한번 자르고요. 얘를 그 자른 거를 갈라서 한 번 또 동그랗게 그렇게 2번만 해도 대략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가운데를 갈라줍니다. 그리고 요거 묶은 실 요거 자르지 않고 한쪽으로 잘 빼놓으세요. 가방에다 연결할 때 요 끈을 사용하면 편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남겨두고요.
가운데를 일단 이렇게 가릅니다. 그다음에 납작하게 눌러 잡고요. 이렇게 삐져나오는 애들 있죠? 요거를 부분 이렇게 가위질을 여러 번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오려 주세요. 납작하게 눌러 잡고 튀어나온 것들을 동그랗게. 여기도 지금 약간 삐뚤빼뚤하죠? 여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두껍게 잡고 이렇게 한번 모양을 다듬어요. 이렇게 이제 동그래지면 이걸 이렇게 갈라요. 갈라서 반대 방향으로 잡고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삐져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또 납작하게 눌러 잡고 여러 번 가위질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공 모양이 되는지 이렇게 손으로 털면서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제 가운데 약간 지금 이제 실이 좀 두껍기 때문에 실 굵기에 비해서 제가 크기를 좀 작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 가려지진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털면서 모양을 잡고 이렇게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만 다듬어 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털빵을 만들 때요. 너무 자세히 보고 조금씩 이런 식으로 다듬으려고 하면 계속 손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위질 많이 하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털방울을 만듭니다. 한 개만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요 실끝을요 돗바늘에 껴서 이런 고리에다가 이렇게 탁 연결을 해서 요대로 그냥 심플하게 하나만 딱 달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저는 하면서 지금 얘를 하나만 남겼는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다 남기잖아요. 이렇게 놓고 요걸 따주는 거예요. 근데 따을 때 이왕이면 색깔을 요렇게 갈라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요. 요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묶어 주고 그대로 인제 따서 끝에 이거는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마스크 스트랩도 예전에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런 재료가 혹시 남아 있다면은 여기 끝에 안 묶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톡 잘라서 그 남은 실들을 이렇게 딱 모아 놓고 여기서 꽉 눌러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뭐 패키지에 넣지는 않았고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뭐 키링 같은 거 만들 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에다가 핸들에다가 달고 요 안쪽에다 고리에다가 딱 걸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빼기도 쉽고 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이런 거 다이소 같은 데 가도 이제 키링 많이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해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해서 가방에다 걸고 안에서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서 딱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네, 더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색깔이 이렇게 어울리는 색을 모아두면 이제 요 느낌이 재밌어서 세 개를 다 해봤는데 그냥 털방울 하나만 해서 달아주셔도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남은 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남았다면은 뭐 카드 지갑 같은 거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니들코티지 채널에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뭐 여름실로 뜬 거긴 한데 코수는 이제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시면 되니까요. 네, 카드 지갑 만드는 방법도 올려져 있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색깔로 모티브 가방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